大家好. 저는 강남 파고다에서 HSK 3급, 4급, 5급을 맡고 있는 황은순 강사입니다. 오늘 날씨 더우신데 HSK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들 하셨죠? 오늘 같이 한번 HSK 본 거에 대해서 같이 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체적인 총평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는 중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교재, 우리 파고다 교재랑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휘면이라든지 난이도 이런 면에서 비슷해서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많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급의 필수적인 어휘, 그 다음 기본적인 문법 이런 거를 제대로 숙지를 했다면 아마 어렵지 않은 그런 난이도로서 여러분들 풀기 적당하셨으리라 보고 있고요. 자, 그럼 듣기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저희 듣기는 역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온 그 방송에서 나왔던 단어가 그대로 답인 경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온 단어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문제 질문에 찌라고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장소를 묻는 그런 보기가 나왔을 때 요쥐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문제들이 간간히 많이 있었고요. 또한 수사 관련 문제 숫자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답은 108台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에는 이제 800, 80, 1008라고 했는데 요게 만약에 더 어렵게 나왔다라면 뭐 208라고 했을 텐데 그래도 208라고 하는 이 숫자를 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숫자가 익숙하지 않았다면 쉽지는 않으셨겠죠. 그 다음에 음식 관련 단어는요. 쉬운 어휘로 이제 선택이 돼서 나왔는데요. 땅가오, 면바오, 당, 그리고 巧克力 이런 단어들은 아마 여러분들 상급에서부터 익숙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중정도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듣기는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 독해 일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난이도를 보니 중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46번부터 55번까지 10문제에 총 나왔던 단어들도 일단은 어렵지 않은 단어들 위주로 나왔고요. 또한 중간에 그 괄호 안에 유추를 하기도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슌비엔이라면서 그 김에 빵워마에 나 대신 나를 도와서 뭐 좀 사다 주라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쇼리다 반즈라고 했습니다. 손 안에 있는 접시가 띄어다이 띠샹이라고 했죠. 이 띄어가 원래는 결과 보어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동사로 출제가 돼서 띄어다오 띠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관지엔이라고 하는 명사를 이 조용 앞에 넣어서 관건이 되는 키포인트의 그런 형용사로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지엔 조용 해서 작용, 어떤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与什么什么有关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지문으로职业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었고요. 뒤에 보면 사실 이걸 모르더라 하더라도 뒷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게护士도 나오고 教师도 나왔던 그런 단어를 통해서 职业구나라고 유추하기 쉬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50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生活在200到400 미터라고 얘기했고 하이수이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 400m에서 바닷물 속에서 그러면 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유추가 되셨으리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 다음 이제 5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안에 괄호 앞뒤를 해서 유추하기보다는 힌트워드를 통해서 되게 쉽게 고를 수가 있었거든요. 2공지오라고 했다면은 페이지라고 하는 요걸 의심해 볼 수 있었고 또한 뭐 자료라든지 이런 단어도 같이 있어서 자료가 전부에서 9페이지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또한 힌트어를 통해서 샤파라든지 다에 들어 올리다, 소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제시된 단어 중에서 커팅을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아주 쉽게 풀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힌트어로는 53번에는 마우즈가 있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자를 쓰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 따이가 있죠. 그래서 따이라는 걸로 유추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힌트어는 보시면 什么味道 무슨 향기 이러면서 야구했을 때 好香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인들 굉장히 향기롭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香이라는 거 고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힌트어 보시면은요. 你获得 네가 획득했다. 뭐 얻었다. 什么什么奖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祝贺라고 하는 축하하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주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해 일부분은 여러분들 쉽게 푸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로 앞뒤 상황을 보면서 명사일까 동사일까를 유추하면서 푸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문제 속에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힌트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독해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독해 이 부분도 난이도는 한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문제는 뽑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번에 보니까 할머니가 올해 90세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몸은, 그러니까 건강은 오히려 하면서 건강하시다라고 해서 역적 관계를 나타내는 취해를 통해서 나이가 90세시고 근데 건강은 좋으시고 그 다음에 能自己做不需要别人照顾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직접 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도움이라든지 그런 보살핌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관계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59번 같은 경우에는 同学们中国民族史是라고 얘기하면서 어떻다라고 설명해주고 동시에 也是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와 동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선이고 그 다음에 이게 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大家回去后预习一下 다들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예습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이거 순서 잡기는 아마 쉬우셨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60번 같은 경우에도 要想个好身体 만약에 좋은 그런 신체를 가지고 싶다. 그렇다면 不但还 라고 하는 여러분들 접속사 호응 구조 있죠? 이거를 아셨다면 아주 쉽게 빠르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문제가 여기에서도 나오고요. 62번도 접속사 문제이죠. 대표적인 虽然但이라고 해서 비록 뭐뭐 하지만 그러나 어떻다라고 하는 62번 역시 접속사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65번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어에서 말을 할 때 보면 일단 큰 개념부터 얘기하고 그다음에 작은 개념으로 넘어가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环境不错 환경이 괜찮다. 그러면서 집에 사는 그 환경을 얘기해요. 사는 집 근처. 그러면서 공원도 있다. 환경이 좋으니까 그 예시로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취날 산부 자기랑 와이프는 가끔 거기 가서 산보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날이라든지 지시대명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이 어디일까 하고 의심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앞에 언급이 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원이고 공원이라는 건 또 환경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찾기가 이렇게 무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독해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같이 한번 봤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독해 3부분 일단은 긴 지문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긴 지문 위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오늘 80에서 81번 문제는 마호라고 하는 우리 평소에는 형용사로서 되게 대충대충 건성건성하다라고 알고 계셨잖아요. 그 마호의 어원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호는 어떤 화가가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얼굴은 호랑이 얼굴을 그리고 몸은 말의 몸을 그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들한테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랑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호랑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들에게는. 그래서 아들이 왜 그 말을 갖다가 나스라 왜 죽였냐라고 했을 때 그는 그게 호랑이인 줄 알고서 말을 갖다 죽였다라고 하거든요. 왜냐? 화가인 아빠가 그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호랑이다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잡을 잡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화가가 화러 후토 마션을 그렸기 때문에 라는 답이 여기서 나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81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후의 어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82번에서 우리 83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우리 상식적으로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물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줬을 때 그 식물이 더 잘 자란다라고 하는 거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익숙한 우리 내용을 지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모르는 단어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쉽게 유추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도요. 식물에 대해서 多说好话 좋은 말을 많이 한다면 长得更好 그러니까 더 훨씬 잘 자란다라고 얘기하는 게 답이 됐었고요. 또 하나 看了这篇文章后 이 글을 읽은 후 그는
할 일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지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打算试一试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였었죠. 시도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또 하나 84번하고 85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되게 인기가 있죠. 캠핑카라고 하는 거. 房车를 캠핑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지문에서요. 아주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4번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의 좋은 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지문에서 찾을 수 있었냐면 不仅而且 하면서 사람들이 외출하기에도 편리하게 해줄 뿐 아니라 또한 집에 그런 효과 작용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는데 지문에서는 아마도 이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方便人们的出行 이거로 여러분들 답을 골라주시고 이거에 대한 거는 지문에 없었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房车的特点이라고 해서 특징, 캠핑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라고 했는데 그 지문에 보면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일치하는 걸 고르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해 역시 이렇게 난이도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고 딱 4급 수준의 어휘와 함께 그 다음에 이런 접속사의 호응 구조라든지 잘 알고 계셨다면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쓰기 파트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쓰기 파트는 약간 중상, 띠 부분은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번 몇 가지 예시문을 좀 보자면 88번을 보세요. 客厅里라고 했고 来看看爷爷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할아버지를 뵈러 온 하고서 뒤에 명사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일한 거는 학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坐满了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득 앉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요게 조년문이 라고 하는 거죠. 조년문은 주어 자리가 사람이라든지 일반적인 사물이 아니고요. 장소, 시간이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로 오는 거에 보면 되게 사람도 많이 오고요. 사람이 되게 좀 많이 오죠. 그래서 여기가 아주 대표적인 조년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客厅里坐满了. 그래서 거실에는 가득 앉아있다. 누가 앉아있냐면은요, 来看爷爷的学生, 할아버지를 보러 온 학생들이 가득 앉아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조년문으로서 접근해서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90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방금 전에도 떠에 이걸 봐서 아시겠지만, 姐妹俩的 여기에서 자매 둘에 뭐죠? 명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性格, 성격은요. 完全不同, 완전히 달라요. 라고 얘기해서 여기 보면 姐妹俩的性格完全不同. 여기 부사를 앞에다 수로 앞에다 찾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90번도 넘어가서 9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딱 눈에 띄시는 대로요. 바자 구문을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워낙에 많이 나오는 그런 출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일 텐데요. 대개 보면 우리가 바자 구문을 공부할 때 많이 포인트로 두는 게 바 뒤에다가 목적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사 쓰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기타 성분을 쓴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실 거고 또 하나 바자 구문에서 이제 많이 강조했던 게요. 已经, 就, 才 같은 부사라든지 혹은 조동사 能, 会 이런 것들과 함께 또 부정부사 不, 没 이런 거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 온다라고 해서 잠깐 써드린다면 已经, 그 다음에 就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부사하고요. 그 다음에 뭐 넌 같은 조동사라든지 아니면 뿌 같은 아니면 부정부사 메이 이런 것들은 전부 바 앞에 온다라고 해서 많이들 이거를 익히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에서는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또의 위치를 갖다 여러분들 보고 잘 잡으라고 나온 문제거든요. 이것만큼은 부서지만 바 앞에다가 넣는 부사가 아니고요. 동사 앞에다가 넣어야 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요게 여러분들한테 알고 계셨다면은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문제였겠지만 아니었으면 틀리기 쉬운 또를 바 앞에다가 넣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자, 또 말고도 동사 앞에다 넣을 수 있는 부사들이 세 가지가 더 있죠. 하나가 完全, 또 하나 全, 마지막 全部.
이렇게 해서 都完全全全部이 단어 4개만큼은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동사 앞에다 놔야 되는 부사들이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往护士把 여기서 뭐 받는 목적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自己看到的 그다음 都告诉了警察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의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92번 보도록 할게요. 92번 보시면은 小说가 보이고 感动了 이게 수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人许多가 되고 那本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 양사 그 뒤에 올 수 있는 이 번을 쓰는 양사 번이라는 양사를 쓸 수 있는 책이라는 거는 이 小说가 명사로 오면 되는 그거죠. 그래서 那本小说感动了 감동시켰다. 누구를요? 许多人 많은 사람들을 해서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서 완성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실 게 94번, 95번 두 문제 더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여기를 쫙 봤더니요. 복사하다라고 해서 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几份申请表 바로 여기 뒤에 목적어로 오면 되겠죠. 그 다음 빵워라고 얘기했습니다. 빵이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 기억들 아시죠? 뒤에다가 대상, 사람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돕는지 그 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帮我 뒤에다가 复印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几份申请表라고 하는 목적어까지 채워주시면 앞에 칭을 넣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이번에 9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문을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비자가 나와 있다라는 걸로 비교문이다라는 거 딱 알 수 있었고요. 한눈에요. 그리고 하이를 넣는 걸 봐서 강조를 할 수 있느냐를 보고 있는데요. A, B, B 하이 쓰시고 형용사를 대개 넣어서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요게 이제 A에 해당이 돼서 이번에 시간 그런 안배 계획이 比上次 지난번보다는 하이 더 긴장 더 뭐 긴장되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빡빡하다라는 뜻으로도 되죠. 그래서 시간 계획이 지난번보다 더 빡빡하다, 빽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번까지 저희 한번 쓰기 일부분 영역을 대표적인 문제 몇 문제 뽑아서 같이 봤고요. 자, 第二部分에 보시면은 이제 5개의 단어를 제시해주고 우리 보고 이제 작문하는 그런 문제였었죠. 요게 한 문제당 8점씩이나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였었고요. 자, 이번에 나왔던 제시 단어들은요, 그닥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보고 나서 이번에 제시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모르는 단어도 나왔어요. 라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어려웠다면 시엔 정도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형용사로 맛이 짜다라고 했는데 그림에 보면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어떤 냄비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유추를 해보면서 味道很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봐도 괜찮았을 그랬고요. 그림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96번 같은 경우는 동사 차를 쓰고 그 다음 97번 신펑이라고 해서 면사, 편지 봉투죠. 이것도 모르셨다면 그림에 보면 약간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여자 하나가 편지 봉투를 여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신펑 편지 봉투인가 하고서 유추해보면서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왔던 게 난쇼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었죠. 그 다음 100번 초엔 이거 문장 짓기 아주 쉬우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HSK 7월 달에 본 이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침 또 우리 교재랑 난이도가 많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급 어휘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돼서 만약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대비하면서 이거를 보고 계신다면은 기본적인 어떤 어법이라든지요. 아니면은 4급 중심의 어휘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는 것이 다음 시험에서도 잘 보는 관건이 되겠고요. 7월달 시험은 이렇게 해서 저희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再见.